안녕하세요. 공시 줍줍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입니다. 7월 둘째 주 공모주 일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일 하이텍을 시작으로 ICH, 신한스펙 10호, 에이프릴 바이오, 수산 인더스트리까지 무려 5개의 회사가 나란히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먼저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성일 하이텍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는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2000년 3월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처음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기금속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연구 개발을 했고 그 결과 2차전지 배터리 제조사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그러니까 불량품이나 찌꺼기 같은 것 또는 사용 후 남은 폐 배터리 등을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폐 배터리에서 다시 황산 코발트나 황산 니켈, 황산 망간과 같은 양극재의 기초 소재가 되는 소재를 추출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2차 전지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성일 하이텍이 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경쟁업체, 특히 대기업들이 속속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계열이라든지 GS 계열 등도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업화에 성공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성일 하이텍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은 희망 공모가를 47,000원에서 47,500원으로 제시를 했고 공모 방법은 전부 신주 모집입니다. 따라서 공모 자금이 다 회사로 들어갑니다. 회사는 공모자금 전부를 시설자금에 쓰기로 했고요. 또한 성일 하이텍은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요건, 이른바 한국형 테슬라 요건이라는 것으로 상장을 진행합니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일반 공모 청약자들이 받은 공모주를 다시 인수사, 그러니까 주관증권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인 환매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환매 청구권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 가능하고요. 환매 청구권은 공모가의 90% 수준에서 다시 매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 후에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위험 부담은 10% 정도만 지면 되는 것이죠. 다만 환매 청구권은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일단 공모주만 해당합니다. 즉 시장에서 매입한 것은 안 되고요. 공모주를 팔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모주를 받은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겨도 안 됩니다. 환매 청구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작년 6월 2일,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당시에 공모주 환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매 청구권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ICHC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친환경 유연 방막 안테나라는 것이 핵심 제품입니다. 또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가스켓, 그리고 IT 기기용 점착 테이프 등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산해서 삼성전자와 같은 IT 기기 완제품 업체에 납품하는 곳인데요. 특히 IT 기기에 탑재해서 안테나 기능을 제공하는 유연 방막 안테나라는 제품은 이 회사가 친환경 상온 프레스 패트나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든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는 제품입니다. 제품별로 연도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가스켓이나 점착 테이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친환경 유연 안테나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로 크게 늘었죠.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사를 먹여 살린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ICHC는 일반 기업보다 상장 문턱이 낮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특례로 상장을 추진하는 곳이긴 한데 매출액은 물론 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전체 공모주 118만 주 가운데 구주 매출이 14만 5천 주가 있습니다. 12.3%에 해당하는데 구주 매출로 주식을 파는 사람이 최대 주주인 김영훈 대표이사입니다. 현재 291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구주 매출로 일부 지분을 팔고 상장 이후에는 277만 주를 가지게 됩니다. 지분율로는 49% 정도 되고요. 이 지분에 대해서 김영훈 대표이사는 규정상의 기간을 넘어서서 총 36개월 즉 3년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ICHC의 희망 고물 가격은 34,000원에서 44,000원 사이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수요일과 목요일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오 벤처 회사이고요. 주로 항체 치료제나 단백질 제조합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초창기부터 외부 자금을 투자받아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임상 일상 전후로 국내외 제약사들에게 기술을 넘기는 사업, 이른바 라이선스 아웃이 주력 사업이죠.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라이선스 아웃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증권 신고서를 보면 설립 이후 총 3건의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고, 특히 이 회사가 주목을 받은 것은 작년 10월에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사인 룬드백으로부터 4억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총 5,370억 원 규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덴마크의 룬드백과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술 이전 계약은 계약금과 함께 마일스톤이 핵심입니다. 마일스톤은 임상 단계 성공 때 받는 조건부 계약, 일종의 성과급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받은 금액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라고 해서 총 196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4억 원입니다. 이 돈을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일스톤은 현재로서는 매출 인식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회사는 희망 공모가를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제시했는데,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비교한 회사가 유한양행, 녹십자, 동아 ST, 종근당 같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큰 제약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아직 적자를 탈출하지 못한 곳이어서 향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끌어와서 공모가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모가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투자자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수요예측 마지막 기업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수산 인더스트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곳이고요. 회사 이름은 수산업 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과 같은 발전 설비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포뉴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개척 분야 정비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부분별 매출액을 보면 원자력과 화력 발전 시설 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회사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고 오랜만에 등장하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사례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외부 자금을 유치한 흔적이 없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즐비한 곳과 달리 상장 이후에 물량 부담을 계산할 때 굉장히 깔끔한 상황이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체 공모주 571만 주 가운데에서 25%인 142만 9천 주가 구주 매출로 나옵니다. 특히 구주 매출을 누가 하는가 보면 이 회사의 정석현 회장, 그리고 정석현 회장의 부인입니다. 안정재 씨, 이 두 부부가 구주 매출을 하는 것입니다. 상장 과정에서 최대 주주의 부부가 보유 지분 일부를 팔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구주 매출을 하는 정석현 회장 부부가 남은 지분도 상장 후 6개월만 매도 제한 기간, 즉 의무 보유 등록을 했습니다. 규정상의 요건만 채운 거예요. 보통 불가피하게 상장 과정에서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 일부를 구주 매출로 팔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상장 이후에는 매도 제한 기간을 규정보다 훨씬 늘립니다. 2년에서 3년 이런 식으로요. 아까 보셨던 ICHC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죠. 최대 주주 김용환 대표이사가 구주 매출로 일부를 팔지만 남은 주식은 3년간 의무 보유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수산 인더스트리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청약 일정입니다. 루닛과 IPKS 스펙 18호가 나란히 화요일과 수요일 청약을 진행하는데 특히 루닛은 11일에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확정 공모가를 발표합니다. 현재 희망 공모가는 44,000원에서 49,000원 사이이고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의사들의 의료 영상 판독을 돕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이익을 검증하지는 못한 적자 기업이고 그래서 기술 성장 특례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희망 공모가 산정 때 역시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공모 가격이 적정한지 기관 투자자들이 1차적으로 검증을 할 것이고요. 그 결과가 11일에 나오는 만큼 11일 오후에 발표하는 공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루닛은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청약을 하는데 NH투자증권은 청약 전날까지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44%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상장 일정입니다. 영창케미칼, 대신밸런스 12호 스펙, HPSP가 각각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이 영창케미칼은 36.13%, HPSP는 16.19%인데 두 회사 모두 수요 예측 그리고 공모 청약 일반 청약에서의 성적은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에서 공모가를 결정했고 경쟁률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최근의 부진한 증시 흐름 속에서 상장 첫날 다량의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장 이후 의무 보유 확약 해제 일정인데요. 레이저셀 삼성 스펙 6호가 있는데 레이저셀은 현재 주가 흐름이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이고 해제 물량이 많지도 않아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스펙주는 상장 초반에는 의무 보유 확약 해제 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공모주 달력은 내용이 많아서 조금 길어졌네요. 다음 주에 다시 공모주 달력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